인간 본성의 법칙.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네. 우연히 아주 특별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처럼 사람들은 남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나. 그렇지만 나 자신이나 타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정말 많은 방향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야.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면 남들의 추한 행동이나 나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손쉬운 설명을 붙여서 합리화하려고 애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좀 더 차분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해지며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넉넉해질 수 있다고 해. 역사상 뚜렷한 선을 그은 실제 인물, 과학, 철학, 심리학 등 광범위한 이론을 동원한 920쪽이나 되는 책이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첫 번째 법칙은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이라는 것이야. 내면 깊숙이 뿌리 박은 감정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통제가 되는데 감정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고 이미 내가 믿기로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확인해 줄 증거를 찾아내게 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야. 결국 모든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도취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관심에 목마르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자기 안에 빠져 있고 아첨에 약하고 그래서 통제적이거나 과장되거나 또는 건강하여서 상대의 기분을 읽을 수 있거나 어쨌건 모두 자기 도취자라는 것. 스탈린을 통제적 자아도취자의 예로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야. 스탈린은 상대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친구였지만 한순간 등을 돌리고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의 아내는 자살했고 스탈린이 뇌졸중으로 죽어가던 말년에 부관들 중에서 그를 돕거나 의사를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 부관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혐오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역할놀이의 법칙이 있어. 누구나 가장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가면을 쓴다는 것이야.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나는 어떻게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맡은 역할을 잘 연기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인간이 나누는 의사소통의 65%가 비언어적인 소통이지만 사람들이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정보는 겨우 5%뿐이라고 하네. 실제로 말은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감추는 데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야. 타인과 교류할 때 하늘의 달을 본다고 생각하라고 해. 한쪽 면만 보여주는 것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는 것. 그래서 대화 중에 얼굴의 미세 표정, 긴장감, 억지 미소, 목소리, 손과 발의 자세까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일종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해. 세 번째, 강박적 행동의 법칙이 있는데 성격이라는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왔고 무엇을 조각하거나 도장을 찍는 도구라는 뜻이라고 해. 그래서 성격은 운명이라는 말도 있어. 외향성, 내향성과 같은 타고난 성품, 그리고 유아기의 애착관계,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나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에 패턴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절대로 어떤 일을 한 번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야.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라고 해. 무시하고 부정하거나, 어렵지만 훌륭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평소에 나의 부정적인 패턴을 완화시키는 것 뿐이라고 해. 세 번째, 선망의 법칙이 있는데, 무언가 정보가 너무 많으면 숨이 막히고 약간 모자라면 관심이 가는 것. 언제나 옆집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법이라고. 당신이 처한 환경, 당신의 운명을 적극 끌어안아서 당신 안의 약점을 극복하라는 것이야. 당신 주변에 미스터리를 만들어내라고 하네. 생각이 작동하는 것은 대조를 이용해서인데, 언제나 안 돼라고 할 때는 돼라는 게 떠오르는 법이라고. 그래서 대화 중에도 언제 철수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당신의 존재가 너무 쉽게 읽히고 이해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쯤 몸을 숨기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 어쨌든 대중은 말도 못하게 변덕스럽다는 것. 인생은 짧고 에너지 한계도 있다는 것.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해. 여섯 번째, 근시안의 법칙이 있는데, 인간은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이라고 해. 현재라는 시간 안에 갇힌다는 것은 산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야. 산 위에 올라가면 지형이 보이고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높은 산 정상에 서는 것과 같다고 해. 분별력이나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습득되는 인간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해. 사람들은 당장의 변화에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정작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급증이 우리의 사고를 왜곡한다는 것이야. 일곱 번째, 방어적 태도의 법칙이 있는데, 인생은 혹독하고 사람은 경쟁적이라는 것. 상대의 신념을 공격하거나 그의 지능이나 선의를 의심하는 느낌을 주지 말라는 거야.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방어적이 되고 저항하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정반대로 가는 것이야.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고 관심의 초점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스타가 되게 하라는 것이지. 누구나 자기 평가 기준이 있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적어도 너보다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우월하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전략을 알아내는데 필요한 노력은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야. 게으르고 그냥 나 자신이고 싶을 뿐이니까. 여덟 번째는 자기 회방의 법칙이 있는데, 누구나 각자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야. 그 렌즈가 우리의 지각에 색깔을 입히고 모양을 정한다는 것. 이 렌즈는 곧 태도를 말할 수 있는데, 태도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정신의 준비 상태라고 해. 태도는 우리의 건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성공까지 결정하는데, 사람들을 그냥 자연현상처럼 보라고 해. 꽃 돌멩이처럼. 바보도 있고 성인군자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 본성을 재설계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성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 그래서 완벽하게 유사한 환경에서도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이 다르면 세상도 다르다는 것. 9번째, 억압의 법칙이 있는데 그림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라는 것이야. 사람의 어떤 특징을 공공연하게 내보이고 무언가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어떤 성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네. 본인의 어둠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 어둠을 직시하여서 자신의 인격에 통합시키라고 해. 그림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면이고 무의식에서 활동하는데 내면의 어둠을 감추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어느 순간 새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야. 모순된 행동이나 감정의 폭발 또는 격렬한 부정, 우연한 행동으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내면의 어둠을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것이지. 10번째, 시기심의 법칙이 있어. 상대의 자존심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시기심이 가장 많이 자라나는 것은 친구 그리고 같은 분야의 동료 사이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당신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버리고 비교가 아닌 내면의 기준을 통해서 자부심을 키우라고 해. 친구가 나에게 가하는 배신, 해방, 추한 비난의 바닥에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시기심이 강한 사람한테는 가까이 갈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 시기심이 많은 친구는 내 인생에 치명적이라고 해. 이런 친구는 파악하기도 힘들고 아주 교묘하게 행동하지만 언제나 경고 신호는 있다는 것이야. 그러나 가짜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사람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야. 그래서 나의 고통이 누군가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대처가 힘들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 시기심의 신호는 대화 중에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 그리고 독설과 같은 칭찬, 험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야.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하고 싶어하는 껌딱지 같은 인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네. 남들보다 나은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해답일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인격이라는 말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는데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명심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11번째, 과대망상의 법칙이 있어. 나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나의 평가가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면 과대망상이라는 것이지. 과대망상은 인간 본성에 단단히 자리 잡은 내재적인 특성이라는 것. 뭔가 남보다 뛰어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 그래서 허풍이 많다는 것이야. 그들이 보여주는 확신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맞서거나 현실을 알려주겠다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상대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런 사람들은 모든 실패는 남의 탓이고 어쩌다가 작은 성공이라도 하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 상황은 늘 변하고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을 잘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야. 12번째는 젠더 고정관념의 법칙이 있어.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의 성이야. 남들이 기대하는 성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에게 맞는 성 역할을 창조하라고 해.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우리의 과제는 반대편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 우리는 타고난 본성상 타인에 대한 끌림이라는 형태로 여성적 혹은 남성적인 것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내적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바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야. 자신의 무의식 속에 아직 활용하지 못한 어떤 여성성이나 남성성 같은 그런 창의성의 보물창고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남에게 내가 끌리는 어떤 면이 있다면 그 면을 나의 내적인 것에서 찾아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13번째, 목표 상실의 법칙이 있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때때로 우울하고 공허감을 느끼면서 이건 아니라는 어떤 또 다른 목소리를 말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지침으로 삼으려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나 자신, 내 취향, 내 성향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타고난 본질상 인간은 방향성을 갈망하는데 모든 인간이 가진 철저한 개성, 이 개성에 새겨진 것은 유일무이한 DNA의 구성, 정해진 뇌 구조, 평생 겪게 될 남다른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잠재적인 성장성의 씨앗이라고 해. 이 목표 상실한 것을 내 안에서 찾아낼 수 있으려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14번째, 동조의 법칙이 있는데 집단의 영향력에 저항하라고 해. 집단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집단의 일부로 동조하게 된다는 것이야. 표면적으로는 집단에 녹아들고 고차원적인 협력을 하면서도 독립성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 우리는 사회의 힘에 또는 숫자에 끌리게 되는데 어떤 계획, 아이디어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흥분이 될 때 반드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집단 효과가 지금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야. 사랑, 우정, 존경보다도 사람들을 더 뭉치게 하는 것은 어느 대상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네. 아주 잘 기능하고 있는 현실적인 집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기억할 만한 경험이 되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야. 15번째, 변덕의 법칙이 있어. 권위라는 것은 따르고 싶은 모습을 연출하는 기술이라고 하네. 대중은 보호받고 번영을 누리고 싶지만 희생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 리드가 약해진 것처럼 보이거나 차질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언제든지 리드에게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야. 당연한 것은 없고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 특히나 그들의 존경은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의 충성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변덕스러운 것이라는 거야. 리더의 권위를 구성하는 핵심은 비전과 공감 능력인데 리더는 진정성 있는 것, 태도, 비전, 분위기, 아우라, 그리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적응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야.
일을 할 때는 높은 기준을 고수하고 탁월해지기 위해서 분투하고 대중에게 울림을 주고 오래도록 고수할 무언가를 만들으라고 해. 16번째, 공격성의 법칙이 있어. 상냥한 얼굴 뒤에 숨은 적개심을 감지하라는 것이야. 권력에 대한 욕구가 크거나 조바심이 남보다 큰 사람은 특히 공격적이 되는데, 과거의 행동 패턴,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지켜보라는 것이야. 아주 쉽게 흥분하는 원시적 공격자도 있지만 훨씬 교묘한 세련된 공격자도 있다는 것이야. 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감정의 온도 내리기. 알게 되면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 공격성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성향이라는 것이야. 심지어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조언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야. 공격의 라틴어 어원은 앞으로 내딛다 라는 것인데,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야. 남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반대도 참지 못한다고 해. 본인의 우월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첨꾼에게 둘러싸여서 산다는 것이야. 그들과 한바탕 전투를 피할 수 없다면 절대로 직접 대치하거나 공공연하게 도전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 그들은 온갖 교활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17번째, 세대 근시안의 법칙이 있어. 시대의 흐름에서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야. 인간의 삶에서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 표면 아래에는 언제나 불만이 있고 변화를 위한 갈증이 있다는 것이야. 세대의 변화는 반복되는 역사의 일부이니까 한 세대는 대략 22년이라고 하네. 빛이 천년 부근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빌로니아의 어느 점토판에 새겨진 글이라고 해. 요즘 젊은이들은 썩어 빠졌고 사악하고 하나님도 없다. 게으르다. 그들은 절대로 과거의 젊은이들과 같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우리 문화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 우리는 생각만큼 과거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야. 과거는 결코 죽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라는 것. 18번째, 죽음 부정의 법칙이 있어.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하나라는 것을 알면 삶의 모든 측면이 더 강렬해질 수 있다는 것이야. 죽음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8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광대한 시간의 바다에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이지.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고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야. 숭고하다는 것의 라틴어 어원은 한계를 대면한다는 것이야. 여기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이런 것이 보이면 그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인정하고, 또한 내가 피해야 된다면 피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한 나에게도 강하게 보여지는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노력을 해야겠지.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안녕.